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내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아주 큰 공휴일이에요.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 하면 이제 여름의 시작이구나 라고 여름의 시작으로 여기죠. 단순히 추모의 날뿐만 아니라 축하의 날이기도 해서 도시에서는 많은 이벤트가 열리고요. 행사가 전국 단위로 개최됩니다. 많이들 참석해 보셨겠지만 퇴역 군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퍼레이드와 기념 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퇴역 군인들은 이날만큼은 군복을 점잖게 차려입고 거리에 나서면 주민들은 해피 메모리얼 데이라고 외치면서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또 퇴역 군인들을 위해 각종 업소에서는 할인이나 무료로 다양한 음식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3일간의 롱 위켄드로 불리는 1년 중 주요 휴가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메모리얼 데이는 5월 중 가장 많은 바베큐 용품이 팔려나가는 하루이기도 하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바베큐 파티를 벌이며 하루를 즐기는 것이 미국 메모리얼 데이의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 경찰들의 음주 단속이 집중되는 것 또한 이러한 메모리얼 데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 한인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롱 위켄이어서 파티도 좋지만 나라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루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해요. 네, 미국은 선진국이죠. 강대국입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봐야죠. 그런데요, 한국이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같은 메모리얼 데이도 보세요. 미국에선 국가 유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군인들에게도 큰 혜택들이 많아요. 심지어 옷가게에서도 군인들이 옷을 사면 밀리터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밀리터리 패밀리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너무 다른 듯해요. 한국은 병역의 의무가 머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나 기사 여러 방송에서 보면 한국에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게 느껴져요. 나라에서 그분들을 존중해야 자연히 시민들도 따라가는 것인데 나라에서 존중을 안 해주니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TV 프로를 봤는데 국가 유공자분이 한 다큐멘터리에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돌아온 건 고작 44만 원. 이라면서 1989년에 정년퇴직한 이후 수입이 전혀 없는데 매달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생계지원수당 34만 원과 서울시에서 주는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었다니까요. 요샌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44만 원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인 54만 8,349원보다 약 10만 원 적은 액수였거든요. 캐나다의 경우는요. 저소득층 참전 제대군인에게 매달 2,1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2014년 기준이에요. 미국 역시 군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상해를 갖게 된 제대군인에게 매년 평균 15,000달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요. 6.25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72,151명이 있고 매년 1만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국가보훈처와 지자체가 주는 수당이 적어 입에 겨우 풀칠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걱정인데요. 아니 요즘이 무슨 먹고 살기 힘들었던 7, 80년대도 아니고 풍족한 시대에 입에 풀칠이나 한다니요. 지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가구 소득은 약 2,846만 원으로 가장 적었어요. 8.15 민주유공자와 비교하면 약 2천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데요. 참전유공자는 소득은 가장 적은 반면 6개월 이상 투병, 투약을 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비중은 무려 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듯 하네요. 나라 위에 싸운 국민들의 평생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 얻은 병치료조차 제대로 치료되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선진국이에요. 한국은 선진국 하면서 물론 작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한 것들은 참으로 많지만요. 나라를 위해 못 바쳤던 국민은 절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미국엔 Medal of Honor 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미국 정부가 자국민 용사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미국 최고의 훈장이자 최고의 명예인데요. 이 Medal of Honor 훈장 수여자에 대한 대우가 아주 엄청나요. 대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훈장 수여자의 계급에 상관없이 장군, 상원의원, 총리, 대통령이 먼저 수여자에게 거수 경례를 합니다. 완전 멋지죠? 훈장은 미국 연방정부 아래 보호를 받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서요. 짝퉁을 제작 판매한다거나 수혜자라고 속이는 등 메달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 연방정부에서 고소 또 최고 10만 불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요. 1년간 징역을 갈 수도 있어요. 또 이 메달을 수여하는 사람 가족의 이름과 본인 이름이 미국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얼마를 받느냐 하면 월 1,237달러를 평생 보장받는데요. 평생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물가 시세 변동률에 따라 맞춰서 준다고 하네요. 평생 의료 혜택도 주어지는데 이건 정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시 남들보다 10% 상향된 은퇴연금을 받게 되고요. 세금 감면 혜택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수여자들의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면 100% 합격되고요. 스페셜 아이디 카드를 부여받게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미 대사관, 영사관 등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군 수송 이용 가능하고요. 특정한 상황에서 미 공군을 부를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대통령 취임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공식 초청이 되기도 하고요. 귀빈석에 앉게 됩니다. 훈장 수여자에게만 특별 자동차 번호판을 지급한다는데요. 정말 세심한 배려처럼 느껴져요. 장례식은 100% 지원, 미국 최대의 명예로 치러집니다. 자국 내 어딜 가더라도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받는데요. 훈장 수여자가 비행기를 타거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갔을 시 훈장 수여자가 있다고 방송을 해요. 아마 미국 사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이런 방송이 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방송이 되면 그 뒤 시민들이 기립박수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어떤가요? 한국과 비교가 돼도 너무 되죠?
몇 년 전에 UN 무역개발회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어요.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한국이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2020년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가 되었고요.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 G7 회의에도 초청이 되었었어요. 이제 구매력 평가 기준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높아졌고 시장 환율에 기초해도 몇 년 안에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을 따라잡은 국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 소식을 보면 선진국의 영광 뒤에 가려진 어두움이 여전히 크게 보여요.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많은 산업재해 사고들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어머 또?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2020년에는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어요. 2017년 전체 노동자 대비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에서 3위예요. 특히 건설 산업에서의 사망률은 노동자 10만 명당 25.5명으로 OECD 평균 8.3명보다 훨씬 높아서 아주 최고를 기록했어요. 한국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 1만 명당 0.98명이 산재에 사망을 했고요. 특히 건설업, 제조업, 기타 업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락 사고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혀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매우 높지만 가처분 소득의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은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요. 노인들의 자살률은 최고로 높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빠르게 증가해왔지만 2019년 약 12%로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 증가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고 감축 노력도 부족해서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도 심하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17개 선진국 시민들에게 물었어요.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는 가족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가족, 그 다음이 직업, 그리고 물질적 행복의 순위였는데 한국인들만이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1위로 뽑았답니다. 창피하죠. 저는 1990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이제 미국 이민 생활 35년 차입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이 된 것은 한 15년 전의 일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땄을 땐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의 시민이라니, 선진국 하면 처음으로 나오는 나라의 시민이라니 하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행 시에도 왠지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좀 자랑스러웠고요.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어찌됐건 자국민들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 미국이어서 참 좋구나 라고 느껴지는 팩트 몇 가지 말해볼까요? 미국은 뭘 해도 월드 클래스잖아요. LA, 로스앤젤레스 가서 NBA 경기나 메이저리그 경기를 직관할 수도 있다는 거?
많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여는 콘서트를 짧은 주기로 쉽게 가볼 수 있다는 거. 바닷가 골프장이 끼고 있는 바다가 무려 태평양이라는 거. 또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세계 1위 기업들이 로컬로 그냥 쫙 깔려 있다는 거. 국내 여행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스팟이라는 거. 저희 집에서 백악관이 무려 20마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때론 선진국에 살고 있는 나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굳이 국제사회에 정말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세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에선 태어나면서부터 쓰고 있는 언어, 영어는 결국 만국 공통어이고 내가 속한 주식시장과 스포츠 리그가 세계 최고이고 또 이건 선진국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요. 미국은 광활한 자연 환경에 힐링되는 부분은 미국 전역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놀러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선 자연으로 힐링하러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곳들인데 미국은 집 밖에만 나가도 힐링되는 자연 투성이라고요. 미국은 내셔널 파크, 카운티 파크, 공원들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많고요. 그 외에 동네 공원들도 일단 가면 아주 넓고 광활하고 자연 친화적이에요. 저는요, 제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또한 굉장히 크지만요. 때론 내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월드 클래스예요. 자본주의인 만큼 물론 그 월드 클래스의 모든 것을 누리기엔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지만 환경 자체가 월드 클래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하루빨리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타국에 사는 저희 한인들도 까불지마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서 더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청취자분들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